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동탁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개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사람, 황제를 마음대로 다룬 사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 폭군. 실제로 삼국지에서 동탁은 아주 강한 인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무력으로 수도를 장악하고 황제를 손에 넣고 순식간에 나라의 중심에 올라섭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가장 상징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고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잡았는데도 동탁은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결국 안팎에서 모두 미움을 사며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탁은 왜 그렇게 빨리 미움받았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권력을 잡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삼국지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눌러서 위에 오르고 두려움으로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에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탁이 처음부터 힘이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지방에서 군사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혼란한 후한 말의 틈을 타고 중앙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낙양의 정세가 흔들리고 황실이 약해지고 권력 중심부가 혼란에 빠진 순간 동탁은 군사력을 앞세워 수도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탁은 정상적인 절차나 정통성의 흐름으로 올라온 인물이 아니라 혼란의 틈을 무력으로 파고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강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정리하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큰 약점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올라온 사람은 계속 무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동탁은 시작부터 사람들이 존경해서 받아들인 권력이 아니라 두려워서 버틴 권력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존경하는 권력 앞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어도 버팁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권력 앞에서는 기회만 생기면 등을 돌립니다. 동탁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상징입니다. 황제를 쥐었다는 건 나라의 이름을 손에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그 상징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함부로 다뤘습니다.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황제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보다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리해줄 사람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이 자기 욕심만 드러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탁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강한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거친 지배를 보여줍니다. 즉, 강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강함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동탁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뒤에 적당히 포장하고 명분을 만들고 사람들이 최소한 납득할 외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식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료들이 어떤 모욕을 느끼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감각이 둔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큰 권력은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분이 필요하고 얼굴이 필요하고 자기를 정당화할 언어가 필요합니다. 동탁은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납득시키는 언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강한 인물이 아니라
위험하고 거친 권력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동탁의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에 사람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리더라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조도 강했고 후대의 많은 군주들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질서를 만들고 일을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주면 두려움 속에서도 조직은 버팁니다. 반면 동탁은 두려움만 주고 안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으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언제 화가 튈지 모르겠고 누가 갑자기 제거될지 모르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조직은 단순히 강한 상사 밑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사 밑에서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동탁이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웠지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강했지만 방향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즉, 그의 권력은 커 보였지만 속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는 충성심을 만들기보다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먹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입을 닫고 명령을 따르고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포로 묶인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자발적으로 남는 것이고 공포는 탈출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탁은 이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오래 떠받칠 사람들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라지면 바로 등을 돌릴 사람들이 쌓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속으로는 모두 당신이 무너지기만 기다리는 상태. 이건 이미 무너진 권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동탁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가 자존심과 과시를 너무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잡은 뒤에 동탁은 절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고 더 누르고 더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건 왜 문제일까요? 힘이 큰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더 감춰야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힘을 다 보여주면 상대도 전력을 다해 당신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힘을 갖고도 절제하면 상대가 계산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탁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을 너무 거칠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빨리 이 사람은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미움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제거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동탁은 바로 그 단계로 너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동탁 연합 같은 움직임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정의감으로만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 자기 계산도 있었고 자기 세력도 있었고 정치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탁이 공공의 적처럼 보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건 동탁에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혼란한 시대에는 적이 많아도 괜찮을 수 있지만 모두가 동시에 저 사람은 위험하다고 합의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너무 빠르게 그 합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한 사람은 원래 시기와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그런데 강하면서도 거칠고 명분이 약하고 사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면 미움은 훨씬 빨라집니다. 동탁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동탁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는 권력을 군사력의 연장으로만 본 사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즉,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했고, 누르고 있으면 버틴다고 생각했고, 황제를 쥐고 있으면 정통성도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군사력은 문을 열 수는 있어도 그 문 안에서 오래 사는 방법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정통성은 황제를 옆에 둔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라를 어떤 얼굴로 보여주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으로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동탁은 그 점이 약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권력이 보여야 할 얼굴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움받습니다. 여기서 동탁과 조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조조도 황제를 이용했습니다. 조조도 현실적이었고 권력을 구조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조는 동탁처럼 바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조조가 힘을 더 정교하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분을 만들었고, 구조를 만들었고, 사람을 배치했고, 자기를 단순한 폭력의 얼굴로만 보이게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탁은 너무 빨리 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즉, 동탁은 힘을 가졌지만 권력을 설계하지 못했고, 조조는 힘을 구조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 유비와 비교해보면 동탁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감각도 약했습니다. 유비는 약해도 사람이 남았고 동탁은 강한데도 사람이 속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강한 자를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떠받치는 건 최소한 납득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탁은 그 단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은 겉은 커 보여도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동탁이 삼국지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악당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국지의 출발점에서 왜 어떤 권력은 너무 빨리 미움받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힘을 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무력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오래갈 구조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두려움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미움받고 빨리 고립되고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모욕하고 예측 가능성을 깨고 조직을 불안하게 만들고 명분 없이 힘만 쓰면 그 권력은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다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할 사람으로 바뀝니다. 동탁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권력자라기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법을 몰랐던 권력자로 기억됩니다.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는 올라가는 속도는 빨랐지만 미움받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빠른 사람은 되게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만든 적과 버티는 동안 만드는 적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그걸 못 버텼습니다. 결국 동탁은 왜 그렇게 빨리 미움받았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힘을 명분과 질서와 안심으로 바꾸지 못했고 두려움만 남긴 채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빨리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되었지만 권력을 유지할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탁은 강한 군사력으로 수도를 장악했지만 그 힘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질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미움받고 너무 빨리 무너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원소는 왜 좋은 조건을 다 갖고도 결국 조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